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21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성공은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존 디줄리어스 3세. 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게라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에서 11억 완화 추진하겠다. 서울신문의 김인도 기자님의 기사를 5월 17일 날 오후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생각을 좀 했어요.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오늘 방송은 좀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3개를 발췌를 했는데 똘똘한 한 채 선호 이어질까라든지 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이건 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2021년 6월 29일 날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을 완화했고요. 작년 8월 31일에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또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다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선 과정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었고요. 5월 16일 날 민주당 의총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5월 16일이면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6억에서 11억 원으로 완화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내 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바꾸겠다라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필 지금 이걸 갖다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지금 이제 국무총리 인준을 늦게 민주당에서 이제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는 5월 16일 날 이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화요일 날 보고 나서는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보다 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1주택자랑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식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걸까라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민주당 기존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획대로 될 것인가라고 저는 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던 민주당에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고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대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일단 방송을 좀 아끼고 그랬다가 오늘 토요일 날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종부세율 인하를 외쳤고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공시가격 상한제를 약속했지만 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세 부담을 지속해서 올렸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동산세 인하 공약에 두 번 속을 서울 시민은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 20일 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의총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총이 있어가지고 국무총리 인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위 전체 준비하는 민주당 간사가 이제 나와 있고요.
11억으로 일단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부담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 4법이라고 해가지고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1억으로 만약에 될 경우에는 기존의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재산세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다급하긴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라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6월 1일 전에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23일부터 27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법안 상정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올해 뭐 2주택이라든지 3주택 계시는 분들이 종부세를 조금 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설문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주택 시장 자체가 똘똘한 한 채에서 조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감자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이 되신 분들은 굳이 비과세 받을 필요 없이 그냥 2주택을 가져가시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물론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물론 큰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매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한 채를 그냥 더 가져가서 1가구 2주택을 해서 이런 부분도 팔리질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증여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비지에 똘똘한 한 채 선호 이어질까 흐름 밟을지도 모르는 정책 3가지 관련해가지고 연지현 기자님 기사를 갖다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똘똘한 한 채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서울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공시가격을 갖다가 다주택자가 6억이 아니라 11억으로 완화된다고 하면 정말 똘똘한 한 채가 지속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보다는 똘똘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의 2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다주택자 1주택자보다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데 만약에 1억에 만약에 조정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부세율 손질만 시사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부담 등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만큼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세금 때문에 이거 1주택을 가져가려고 하고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부담이 조금 덜 한다고 하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2주택, 3주택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팔지 않고 그냥 임대를 주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1주택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물론 2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매덕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뭐 예를 들어서 판교라든지 뭐 광교에 한 채를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이 있는 사람과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양분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를 지금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주택자 이상부터는 아예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뭐 종합부동산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 9억 이상 되는 집을 갖다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일단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DSR 규제 때문에 소득이 뭐 연봉이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다주택자들이 완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1일 이후에 물론 금리도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다주택자들의 뭐 대출 규제가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질 양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전용 면적 59제곱 이하 소형 빌라, 그러니까 소형 빌라 및 그다음에 오피스텔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를 검토하겠다. 이건 민간 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취득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주택, 3주택을 갖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수에 배제를 한다고 하면 민간 임대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갖다가 전세 공급을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집값이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공급이 없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양시라든지 서울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지금 올해 덕은지구가 입주 빼고는 없어요. 장항지구는 내년부터 이제 입주가 뜨문뜨문 일어나는데 거기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창릉인데 창릉이 토지 보상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아마 다음 달로 연기될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진행을 된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 달까지 만약에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렇게 뭐 토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027년, 2028년 정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에 토지 정리하고 뭐 아파트 짓는데 2년에서 3년, 지금 2년도 안 되니까 3년 정도 걸린다고 따졌을 때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2027년에 끝날 때 이제 들어온다라고 아무리 빨라도 그때 첫 입주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갖다 제정해가지고 만약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데 예를 들어서 5년에서 6년 걸린다. 부수는 데 가지고 뭐 기다리는 수요까지 따진다고 하면 4년 정도 걸린다고 따졌을 때 4년 동안 어디 가서 거주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일기 신도시가 이제 특별법이 들어간다고 하면 3기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아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이라든지 1기 신도시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3기 신도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시간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조금 이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능력이 되신 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전세 살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가 된다고 할 경우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흐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 서울로만 지금 수요를 갖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 감사스마일이 제 방송을 갖다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서울로 가려고 하나요? 삼성고 팔고 서울 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집값이 비싸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라든지 똘똘한 세 채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내가 능력이 되면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임대 주었다가 자식한테 또 증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만 누리게 됐던 장기보유 특별공개도 다주택자, 2주택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이었다고 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 똘똘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두 채에서 세 채 정도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생겨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계속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그렇게까지 급락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있으면 떨어지겠지만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주택 공급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도 지금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빨라야 뭐 4년, 5년까지는 그렇게 우상향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원자재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하향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에게 어제도 이제 삼성에 계신 분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분도 뭐 그냥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또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러니까 좋은 일에 있어서는 또 항상 안 좋은 일이 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일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갖다 선호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뭐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똘똘한 두 채를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난 똘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도권의 두 채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의사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되진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을 갖다 추진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갖다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지금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뭐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보다 부동산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제 방송을 갖다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뭐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쩌다가 지금 갑자기 뭐 맞춤 영상을 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만 믿고 내 집을 갖다 마련하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대통령 말만 믿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집을 팔고 지금 무주택으로 계시는 분들과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년 전, 3년 전에 연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이랑, 물론 모든 상황은 같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주택, 정말 내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내가 주택을 갖다가 1주택을 갖다 소유하신 분들은 물론 현재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을 투자해서 아프신 분들보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서 더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갈아탔던 분들이 이제 2주택을 갖다가 팔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2주택으로 그냥 가져가실지, 아니면 그냥 기존 주택 비과세로 팔지, 그리고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중과를 갖다가 지금 완화시키는 시점에서,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그런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시점, 여러 가지로 이런 변화 속에서 각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감사스마일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의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또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스마일에게 꼭 문의 주십시오. 뭐 투자를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내 집 마련을 갖다 정말 하고 싶다. 아직까지 지금 고양시 삼성벨트 정말 금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에게 꼭 그런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창릉 3기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뭐 소식들 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호사다마가 아니라, 제가 지금 네 가지 고사성어가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지든 귀를 기울이지 않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꾸준하게 저의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애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 행복하십시오.